이번 시간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 감면, 세액 공제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득 구분 계산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소득 구분 계산서는 우리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때 구분 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제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 격리하는 방법은 수개의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에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 업종 내에서는 공통손익 안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안분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업종이 예를 들어서 감면 업종인 제조업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제조업만 할 때도 그러면 소득 구분 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느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공통으로 소유되는 경비는 안분 기준에 따라서 공통 경비를 안분하도록 돼 있는데 그 서식이 소득 구분 계산서고요. 그 다음에 감면 대상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 종목과 상관없이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들어가면 세액 감면 제도에는 각종 업종들이 있습니다. 업종들은 무조건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의 소득은 비감면 소득으로 분류한다라는 건데, 우리 회사가 감면 업종만 영위한다 하더라도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에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수입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유형자산 처분이, 국고보조금이나 장애인 고용지원금, 휴업수당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다 비감면 소득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수입배당금이나 수입이자 같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자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되더라도 이자 소득으로 다 분리를 했기 때문에 제외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국고보조금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예규로는 비감면 소득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조세심판소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 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유가증권 처분 손실 등도 비감면 필요 경비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최근 예규가 비감면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비감면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 처분 이익은 비감면 소득입니다. 이것도 처분 손익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이나 장애인 고용지원금, 장려금 이 부분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줄기차게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서는 감면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감면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감면 대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요 내용을 위주로 딱 한정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과세관청의 입장과 조세심판원의 입장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공통입금과 공통송금의 안분 기준이 되겠는데, 자, 공통입금이라고 하는 부분, 즉 총수입금액은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시면 되겠고, 공통송금, 즉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비율로,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송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안분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다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업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표준산업 분류상에 소분류로 한다. 표준산업 분류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 중, 소, 세 분류에서 5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까지 따지겠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 단계가 없다라고 하면
중분류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송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비용 계정 전부 다를 말합니다.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비용 전부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안분 기준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다 정리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구분에서 이자 비용은 차입금의 실제 사용 용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환차손익도 감면과 과세 사업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2월 결손금은 감면 과세 사업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은 공통 송금으로 안분 기준에 따라서 정리하시고요. 자비익 잡손실도 관련성에 따라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 구분 계산서를 만들었을 때 겸업업종 중에 감면소득의 일부가 결손일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 금액이 2억 5천인데 도매업과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이 동시에 있다라고 했을 때 도매업에서 결손이 발생을 하고 건설업에서 플러스가 나오고요. 부동산 임대가 플러스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는 비감면입니다. 그죠? 비감면 소득이 되겠습니다. 비감면 소득인데, 자, 이 도매업 소득, 도매업과 건설업은 감면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이 결손금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소득,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차감해서 계산을 해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2억 5천에서 차감하게 되면 2억 833만 5천 원이 될 겁니다. 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을 받아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겸업을 할 때 소득구분계산서를 만들 때는 가능하면 도매업 쪽에서 이렇게 결손이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득구분계산서를 잘 조절을 하시면 감면 쪽에서 우리 실질 구분을 잘 적용을 하시다 보면 도매업 쪽에 결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70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백두무역 상사에 대한 소득구분계산서인데요. 개인 조정에서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에 보시면 조정계산서 밑에 소득구분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정계산서를 이렇게 작성하시고 나면 소득구분계산서를 만들 때 1억 5,191만 6,971원에 대한 이 소득에 대해서 감면 대상 소득금액이 얼마냐라는 걸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소득구분계산서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구분계산서는 기본적으로 표준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과 세무조정사항을 합쳐서 안분계산 기준을 통해서 소득구분계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표준손익계산서 내용을 반영을 합니다. 자, 표준손익계산서 내용을 반영을 할 때 영업외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영업외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영업외비용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표준손익계산서의 영업외비용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득세라고 하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손익계산서 내용을 불러오게 되면 왼쪽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면분, 준비금 해당분이라고 해서 업종을 감면 대상 업종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 지금 사례를 들고 있는 회사는 제조업과 도매업이 있기 때문에 제조, 도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업종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합계란에 있는 부분들을 금액을 입력을 하면서 감면분과 기타분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매출과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보면 제조 매출, 도매 매출, 제조 매출원가, 도매 매출원가 있죠. 요거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관비에 대한 부분은 공통분과 개별분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개별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5억 5천이다라고 하면 5억 5천 중에 제조, 도매 쪽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쪽에서 공통분과 개별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영업외수익에 대한 부분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쪽을 통해서 영업외수익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우리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할 때 비감면 소득의 대표적인 게 영업외수익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 250만 원, 이 부분 이자 소득으로 분리과세도 되기도 하지만 비감면 소득이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비감면 소득이고요. 자비익 쪽에 보시면 일자리 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각종 지원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또 비감면 소득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우리 소득구분계산서에 750만 원이라는 숫자가 기타분으로 이렇게 분류되도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쪽에 개별분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영업외 비용 쪽에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죠.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구분계산서 작성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확인하신 다음에 개별분에 대한 부분들을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개별분에 들어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부분하고 우리 소득세 등은 영업외 비용에 들어가 있죠. 근데 소득세는 우리 감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분으로 해서 기타분으로 제가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있는 내용을 불러와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조정사항을 새로 불러오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 관련되는 기부금 세무조정사항까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라고 누르게 되면 기부금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기부금 한도 초과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목 구분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 자, 자료를 불러오고 나면 저는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로 불러오게 되면 과목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른쪽에 보시면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이라고 있죠. 그 부분을 하나하나 대응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득세 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표준손익계산서에 영업외 비용에 들어가 있죠. 영업외 비용에 들어가 있고요. 구분 선택에서는 우리가 소득세 등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 비용에 있던 부분 1번 부분에서 영업외 비용에 있던 부분에서 개별분으로 해서 기타분으로 뺐죠. 이런 경우에는 공통분으로 할 게 아니라 자, 개별분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개별분으로 해서 4번 기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우리 표준손익계산서에 있는 부분하고 2번에 있는 세무조정사항의 소득세 등에 대한 부분하고 서로 합쳐지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하나하나 대응해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우리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도 기부금도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5번이고요.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공통분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부금 2월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공통분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사항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을 전체 다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3번 공통손익 안분기준. 안분기준인데 이 부분은 크게 손을 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4번, 5번 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감면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하단 부분에 차감 후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1억 5,191만 6,971원. 이 부분이 우리 조정계산서상에 있는 금액하고 딱 일치를 할 겁니다. 일치를 하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단에 보시면 조정소득은 조정계산서의 금액과 소득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붉은색으로 반영이 될 때는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471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제가 작성을 하면서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등, 즉 법인세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소득 구분 계산서상에 제조 도매 쪽에 손익 구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세무조정, 세액 감면 쪽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구분 계산서는 우리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때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서식이고, 전자신고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방법들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